사람들이 약간 생각을 해보면은 포도 같으면은 인식적 침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경험에 있어서는 어떤 모듈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인식적 침투가 들어오지는 않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 그것에 의해서 인식적 정상화가 가능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처치랜드 같으면은 지각의 인식적 침투가 너무 강하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인식적 그 정당화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것에서 이제 뭐 자원주의라든가 상대주의로 나가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거기에 이제 내전제 같이 사용되었던 것처럼 인지적 침투가 있다고 해서 꼭 인지적 정당화가 없는 건 아니지 않을까. 이제 그 길을 찾으시는 것 같고, 시걸이 대충 이제 그런 주장을 또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환각을 해도 꼭 인식적 정당화의 그 기본선 아래로 격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를 주장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모든 그 환각에 다 적용되면은 그 시골의 주장이 또 선생님 생각하고 비슷하게 통용될 것 같은데, 그 환각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무슨 이렇게 전기 충격을 줘서 내가 어떤 뭘 보게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인식적 정당화 할 수가 있는 거지만, 내 인지적인 실수에 의해서 내가 막 뭐를 믿었기 때문에 믿으면 뭐 내가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보여진 거에 대해서는 그 저하가 된다는 거, 격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시골은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거는 주관적인 상태가 똑같은데 어떻게 어느 거는 그 격화가 안 되고 어떤 격화되냐. 근데 이런 문제가 남겨지고 그게 이제 시골의 문제인데, 그죠? 선생님께서는 그러면은 그 문제를 그게 이제 비대칭 들고 그런 문제가 있다. 예, 거기까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주 정확하게 잘 요약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해서 말씀드렸고, 예, 예. 하여튼 지금 그 여러분들 중에 이해 안 되시는 질문해 주십시오. 처음에 저는 그 일단 정의 자체에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각 정당화라는 것이 현상은 세계에 대한 믿음의 이유를 제공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계에 대한 어떤 믿음을 제공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리얼리티니까 아니면 아이덴티티인지 이런 것이 좀 제가 잘 다가오지 않았어요. 통상 이제 소위 지각 믿음이라는 것들이 이제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정준모 선생님이 노란색 티를 입었다. 제가 그렇게 믿고 있는데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대상들에 대한 판단들, 이제 보고서 듣고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라고 이제 간주되는 것들이 있죠. 그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실제로 세계에 있는 게 존재한다. 예. 대한 그런 믿음. 그렇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정의를 잘 몰라서요. 인지적 침투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시면서 현상이 경험 주체의 배경 지식이나 선입관, 기대 예상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라 말씀하셨는데, 이때 말하는 배경 지식에는 선험적인 지식도 포함되는 겁니다. 예, 그럴 수 있겠죠. 예. 경험 플러스 알파로 경험 이전의 것들도 우리가 인지적 침투의 하나의 그 요소로 보시는 거죠. 예, 기존에 이제 경험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지식, 뭐 선험적이든 경험적이든 뭐 이론적일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세상이 나에게 드러나는 바에 이제 영향을 준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게 언어나 이런 것들을 아까 언어, 사회성 이런 거를 모두를 결정하는 요소로 집어넣잖아요. 포도에서. 모두를 결정하는 요소라기보다 상대적인 어떤 신체적인 그 기제뿐만 아니라 언어. 아까 그 모듈성 말씀하실 때 눈에 깜빡거리는 이런 것들이 사실상은 다 이미 내장된 프로그램에서 가는 거라면, 그렇죠. 그것을 갖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인지적 침투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인지적 침투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선험적인 것들이 다 포함된다면, 우리 눈에 깜빡거림이라든가 인지적 침투에 대한 왜 선험제라고 물으셨던지 이제 이해가 된다.
그 어떤 선험적인 지식이 만약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어떤 지식이고 그것이 예를 들면 지각 과정에 어떤 내재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거는 이제 인지적 침투의 사례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론에서는 예. 인지적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고. 예, 모듈 자체가 지각 과정이라는 그거에 개입된,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지각 과정에 대한 어떤 특정한 가설에 따르면 지각 과정을 일종의 사고적인 과정으로 이제 추론적인 과정으로 보는 그 입장도 있는데 포돌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그래서 물론 지각 과정이 모듈이지만 그 모듈이 이 프록시말한 것과 디스탈한 것 간의 어떤 관계가 성립하느냐에 대한 가설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니고 그건 태어날 때부터 장착되어 있는 거고 proprietary 데이터베이스 안에 이제 있는 거고 그런 데까지는 지각 과정이 thinking like 사고적인 부분도 있다. 상당히 정신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까지가 이제 그 리미트고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이제 개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론적 배경으로부터는 침투되지 않는다. 예, 그렇게. 근데 모듈로서 우리의 지각 반응을 결정짓는 그런 데다가 언어, 사회성분을 넣으셨었잖아요. 근데 그게 인지적 침투의 배경 지식, 선입관 이런 것들하고 그게 언어나 사회성이 다 결부가 돼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분리가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눈 깜빡거림을 조절하는 기제가 있을 건데 그 기제의 특징이 뭐냐? 모듈이다 그랬을 때는 걔가 이제 원래부터 타고난 어떤 그런 내장된 그런 정보에만 민감하고 규칙에 따를 뿐 그 밖에 있는 것에는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촘스키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그 언어의 어떤 사용과 생성을 뭔가 해주게끔 하는 내적 기제가 있을 건데 놀랍게도 이게 이제 모듈이라는 거죠. 즉, 그 언어 처리만을 위해서 이제 데디케이트 된 어떤 원리에 따라서 언어 사용과 어떤 그게 이제 구동되고 있을 뿐, 그 밖에 다른 정보에는 침투하지 않고, 그렇게 언어 현상이 설명된다는 이제 가설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인지적 침투의 요소라고 안 본다라는 거죠. 아니 그것에 의해서 우리 지각이 결정되잖아요. 언어 틀에 의해서 우리 지각이 결정되는 면이 있을 텐데. 잠깐. 지금 하신 말씀 다시 말해요. 우리 언어적인 틀에 의해서 우리가 뭘 경험할 때 그 틀에 따라서 보게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인지적 침투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로 보이고, 물론 이제 깊은 언어 구조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신다면은 결국은 인지적 침투성을 이제 인정하시는 것 같죠. 네. 그러니까 언어가 이제 그러면 모듈이라고 했던 것과 상충이 되지 않느냐? 뭐 글쎄 상충이 되나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거를 구분하려면 지금 그 모듈로서의 언어하고 지금 그 선입견이나 배경 지식을 이루는 어떤 언어적인 내용을 그 구분이 안 되면 계속 서클나게 되는데 제가 김보은 선생님 이 발표에 적어도 일관성 있게 해석을 한다면 그때 모듈로서의 언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갖게 되는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언어 능력을 갖도록 하는 어떤 혀의 어떤 구조라든지 뭐 어떤 내부적인 어떤 그런 어떤 좀 선천적인 그러니까 자동적이면서
그러니까 그건 습득된 게 아니라 우리가 언어를 말할 수 있게끔 어떤 뇌대적인 장치가 되어 있는 그런 거를 말하는 것 같고, 여기서 그 뭐죠? 인지적 침투를 하는 그 배경 지식이라는 것은 그거하고는 다른 거. 그렇죠. 네. 그렇게 봐야지 구분을 뺄수 있습니다. 발표 잘 들었는데요. 선생님 계셨어요? 나는 못 뺀 것 같은데. 아, 계셨어요? 지금 선생님이 안 보고 싶은 인지적 침투. 제 질문은 지금 호돌건 혹은 셔츠랜드건 간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논의가 좀 빠져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가정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감각 경험이 어떤 인식적인 기여를 한다는 그거는 다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각 경험이라고 하는 거, 지금 이제 감각 경험, 지각 경험, 그 다음에 이제 인식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믿음. 그런데 선생님은 계속 지금 감각 경험에 인지적 침투가 있느냐 없느냐 이 이슈 가지고 이렇게 되게 됐는데, 이 두 입장에서 다 가정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이 감각, 애초에 인식적 정당화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의 주관의 어떤 감각 경험이든 지각 경험이든 다 의식의 차원에서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세 개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접점에 있는 게 뭐냐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객관성 문제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정당화의 가장 천병 노릇을 하는 거는 여기에 제일 가까운 게 정당화 자격을 갖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이제 인과적 차원하고 인식적 차원의 지금 이 괴리 때문에 자꾸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감각 경험은 인과적으로 최대한도로 이 세계에 가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다 가정하고 있는 바는 감각 경험은 세계에 그걸 갖다 고스란히 다 반영하고 있다는 걸 모두 다 가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감각 경험이 인지적으로 침투가 돼 있다고 하면은 훨씬 많이 오염이 되어 있으니까 그 세계적인 요소를 드러낼 수가 없게 만들잖아요. 근데 인식적 침투만 없다면 얘는 그대로 피오한 대상 세계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인식적 정당화의 자격을 충분히 갖는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벌써 이 감각 경험을 둘러싼 오래된 얘기들을 많이 했던 거 아니에요. 그뭐 센스 데이터 문제라든가 파인의 그 옵서베이션 랭귀지에서 그 스티뮬러스 미닝이니 뭐 좀 이따위 것들이 다 이게 세계하고 차이가 없다는 걸 얘기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건데 그렇게 확보가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 포버드니 처치랜드니 마찬가지로 가정하고 있는 거는 감각 경험은 그야말로 네트 이 세계를 갖다 그냥 담고 있는 어떤 거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다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 누구예요 비대칭성 논리 그게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 이게 만약 악마 가설은 이걸 도무지 확인할 수가 없는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이 감각 경험이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요거만 가지고 있는 경우인 거잖아요. 그거는 그 누구도 악마 가설은 아무도 물리칠 수가 없어. 지금까지 어떤 논쟁으로도 안 돼. 그러니까 그 경우하고 그 감각 경험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두 번째 경우하고로 이 사람은 구분을 해서 그거 비대칭성 문제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감각 경험을 둘러싼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계속 뭐 인지적 침투가 있냐 없냐 이런 건데 선생님이 아까 그 필요 조건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보신 거는 정확한 것 같은데 거기서 이슈는 또 감각 경험의 인식적 스테이터스를 어떻게 저거 하느냐가 또 포인트 같거든요. 그 말씀이 선생님께서 그 감각 경험이 진짜로 세계에 있는 그대로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그거가 곧 인지적 침투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가 아니죠. 인지적 침투의 문제는 지금 지각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인지적 침투의 문제가 제가 볼 때는 김혜 선생
질문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이 비대칭성 할 때 이제 시겔이 첫 번째 거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감각경험이 세계를 정당화를 성장시키지 않아요. 않고 이제 뭔가 한다는 걸 받아들여 놓은 상태에서 이제 격하라는 개념을 통해서 인지적 침투가 된 경우에는 격하되는데, 근데 그 격하라는 스토리가 성립하려면 격하가 안 됐을 때는, 그러면 인지적 침투가 안 되면은 멀쩡한 경우에는 제대로 뭔가 반영한다라는 걸 가정하고 있는데, 애당초 그것과 둘러싼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논의들이 있는데 그걸 그냥 있다라고 해놓고 인지적 침투를 그걸로부터 격화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이거가 이미 이제 쇼부가 난 것으로 이제 가정을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질문으로 받아들이도 되겠습니까? 우리 작가는 지금은 자꾸 지각 감각 경험을 기초로 하는 지각 판단 거기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선생님 모듈, 그러니까 오더식으로 말을 하자면 모듈, 설사 모듈이라고 하더라도 모듈에 대해서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야말로 진짜 세계를 이게 뭐라 그래, 아무 예가 없이 반영하는 거라는 걸 오더가 이미 가정을 하고 있는데 벌써 거기 가정에 벌써 그 문제가 인식행동 문제가 개입되어 있는데. 저 동의합니다, 선생님한테. 네. 그러니까 인지적으로 침투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경험이 뭔가 인식적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인지적으로 침투가 된다면 그러면 뭔가 이게 정당화 힘을 손상하느냐? 그것도 아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인지적 침투의 어떤 인식적 함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그러니까 일종의 인지과학의 그 모듈성 문제를 둘러싼 뭐 인지적 침투 되냐 안 되냐 이 논의하고 인식적 이슈하고 연관이 굉장히 밀접이 있다라고 하는 입장에 상당히 벗어나고 하지 않은 입장이고요. 그 이제 일환으로 이제 시계를 비판하는 거죠. 알아들으셨죠? 또 다음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선생님, 김혜수 선생님 말씀하신 그거 사실 그 분야가 사실 제가 좀 사실은 주되게 연구하는 분야는 그 분야인데, 그러니까 감각 경험이 인지적 침투가 안 됐다고 했을 때 이제 참인 지각도 있고 여기 있어서 이렇게 보는 경우도 컵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시겔이 얘기하는 인지적 침투 말고 다른 경로에 의한 환각 경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있는데 그런 케이스에서 어떻게 해서 이제 경험이 이 세계에 대한 인식적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했을 때 이제 선생님이 아마 그런 한 가지 이제 전통적인 답이 선생님 말씀하실 때 이제 약간 표현이 된 것 같은데, 뭔가 이 세계를 투명하게 반영한다, 직접적으로 드러내준다, direct awareness. 근데 그러면 그건 이제 동의를 하는데, 그럼 그게 외적 대상이냐? 그건 아니고 그 뭐 내적인 심적 존재다, 센스 데이터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왜 애당초 그 경험의 인식적 역할이 뭔가 세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주는, 근데 그게 사실은 좀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사실 보이긴 하거든요. It seems.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볼 때 경험은 뭔가 이게 맥도웰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세계로서의 오픈니스, 그러니까 뭔가 외부 세계에 열려 있는 그런 게 해주는 것 같이 보이고, 일상적으로도 이제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데, as if 선생님과 저 사이에 무슨
뭐가 있는 건 아니고 다이렉트리 어떤 그 뭔가 액세스를 해줄 수 있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은데 이거가 기본적으로 철학적으로는 잘못된 어떤 미스테이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그거 만약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 동의를 하고요. 근데 이제 아까 거기서 구분해야 될 게 거기서 코절 릴레이션은 분명히 있어요. 있죠. 예. 그런데 그게 에피스테믹 릴레이션 맞습니다. 예. 거에 문제가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 그런데 보통 철학에서 이제 그 에피스테믹 릴레이션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그 에피스테믹 릴레이션은 절대로 코절 릴레이션에 의해서 정당화되거나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에피스테믹칼리 그 저스티피케이션을 한다거나 에피스테믹 릴레이션의 그 최종 종점은 어딘가 이걸 지금 이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각 경험을 통해서 이제 결국 세계와 다이렉트리 컨프론트한다. 그죠. 예,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경험의 어떤 인지적 침투가 안 된 경험의 어떤 인식적 역할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저는 좀 회의적이고, 근데 근데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 경험의 인식적 역할은 어디에 이제 있는가 이런 질문이 이제 제기될 수가 있고, 예. 그냥 뭐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다른 분들 이해하는 거 차원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가 그러니까 인과적인 그 관계랑 인식적 관계 구분을 하신 거가 그러니까 감각 경험은 여기 물병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물병이 있다고 감각한다. 이게 이제 인과적 관계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내가 인과가 있으니까 내가 감각을 했다. 그러니까 그런 인과적인 연관성은 분명히 있는데 내가 이것이 있다고 감각을 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게 인식을 했으니까 여기에 분명히 뭔가가 여기 있을 거다라고 내가 추론을 할 때 그런 거 이제 인지적 관계, 인식적 관계라고 인식론적 관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가. 여기 있다는 걸 내가 안다라고 하면 벌써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차원으로. 그거는 그 코드라는 건 물리적 관계이고 그건 추적할 수, 과학적으로 추적 가능하고 어쩌고 하는 이런 거지만 그거에 의해서는 절대로 이 인식적 관계로 넘어오진 않고 어떻게 넘어오느냐 가지고 내가 감각을 어떻게 하게 되느냐? 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는 그 무엇이 벌써 여기 컵이 있다라든가 뭐에 딱딱함이 있다라고 하는 순간 벌써 우리는 딱딱하다라고 하는 모든 사물과 여러 가지 개념 아까 선생님 언어 얘기했지만 그건 벌써 한참 이 진짜 세계 이거로부터 한참 멀리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마지막 이렇게 잡고 있지만 따뜻하다라고 하는 순간 벌써 나는 얘하고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대란 세계하고 떨어져서 이 세계로 와 있단 말이죠. 그럼 철학자는 계속 이 세계하고 이 세계를 연결시키려고 했는데 그 연결해 보이는 결국은 증거주의자들도 결국 들어가는 프린시플 오브 에비던스에 의해서 이게 연결되는 거지 어떤 그 어떤 그냥 이런 물체 자체가 뭘 정당화해주고 하는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이게 아주 티피컬한 정학론자들의 생각인 거거든요. 나의 믿음을 정당화해주는 거는 언어적인 또 다른 믿음이지 이 연필 여기 있는 게 이거가 정당화해주는 게 아니라서 연필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벌써 나는 이것은 연필이다라는 그 문장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이 세계와 만나는가 이게 지금 이제 철학자들이 그걸 추적하려고 하는데 요즘 신경생리니 뭐 상물학 이런 거 빌어가지고 그 최소의 단위, 인간이 지각을 하거나 뭘 봤을 때 그 최소 단위들을 추적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 신경의 어떤 C5 뭐 어쩌고 해가면서 뭐 하는. 그런데 설사 그렇게 추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윤거 선생은 그쪽 라인을 가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물리적 인과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 차원하고 우리의 인식적 차원은 다르다. 선생님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고. 선생님은 요 감각에서 요 인식적 차원으로 올 때 다시 인식적 침투가 자꾸 들어오는데 들어와도 이 감각을 통해서 이 세계가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본다라는 거를 정당화할 수 있다라는 윤 선생님의 주장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인지적 침투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 하고 침투가 돼도 정당화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인지적 침투에 의해서 지금 뭘 나는 거 어쩌고 하는데 그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니까 반응을 하셨을 거예요.
아니 지금 모두 아니 누구예요? 포도하고 철수내가 그걸 가지고 지금 계속 네. 그게 그렇게 그만큼 중요하지 않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감각 설사 침투가 없다고 하더라도 감각 경험의 차원의 그거로서 이뭐 해결이 안 되니까 그렇다는 난두 가지 주장을 이끌거든요. 저는 침투가 돼도 돼서 격화된다라고 해도 특별한 경우에 격화되려면 뭔가 기본가가 있어야 되지 않냐, 영은 아니지 않냐. 이미 어떤 그 값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인식적 침투를 당해도 이미 세상에 대해서는 열려 있고 이미 세상에 그 침투된 그 지역을 정당할 수 있다. 지금 그 비대칭성 문제 때문에 베이스라인 얘기 나오고. 베이스라인은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시겔이 주장하는 거죠. 베이스라인이 있어야지 그걸부터 격하를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두 비대칭적인 구경을 설명하려고 베이스라인 얘기를 저는 지금 예밀 선생님 질문하고 연관이 되는 건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닌 것도 같긴 한데 지금까지 코잘 릴레이션하고 이제 에피스테믹 릴레이션의 이제 문제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지각을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는 것은 코잘 릴레이션을 믿을 때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컵이 있고 이 컵이 나에게 컵에 대한 지각을 물론 일으켰다. 이게 코잘 릴레이션이잖아요. 이럴 때 이 지각이 우리가 컵이 있다는 믿음을 정당화, 이제 정상적인 경우인데 해줄 수 있는데 지금 이 시겔과 지금 선생님이 구분하는 라인에서는 이 코잘 릴레이션이 다 무효화된 지금 상황이에요. 그 통속의 두뇌 그 악령 가설은 이게 없는데도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경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외부 실제 세계가 전혀 없는데도 이런 경험을 다 하는 그 경우가 지금 그 데카르트의 그 악령 가설과 통속의 두뇌 가설이잖아요. 코잘 릴레이션이 완전히 없는 세계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지각 경험은 정당화된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종류의 환각은 내 이제 배경 믿음 때문에 갖게 된 이제 환각이 지금 어쨌든 두 경우 다 동일하게 외부 실제 우유가 없는데 우유가 있다라고 믿는 그러니까 코잘 릴레이션이 다 없는 경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 두 경우가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 인식적 침투가 있고 없고의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그렇게 가르고 있는데 사실은 코잘 릴레이션의 관점에서 보면은 동일해요. 둘 다 코잘 릴레이션이 없어요. 성립하지 않고 사실은 지각의 인식적 정당화도 사라지는 경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건 뭘 말해주냐 하면 이 인식적 침투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전혀 좀 사소한 문제다라는 걸 역으로 지금 말해주지 않는가라는 좀 그런 선생님 좀 중요한 문제를 제가 그렇게 애당초부터 이거 그 환각의 모든 경우들은 뭐 아무 차이도 없이 어쨌든 세계와 연관이 실제로 없으면 인식적 역할을 못한다라고 해버리면 게임 종료죠. 이 시겔이 시작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시겔은 이제 가능하면 그 이제 도그마티스트라고 하는 입장, 경험의 어떤 인식적 정당화 역할을 이제 인정하려는 한 입장을 수용하면서도 여전히 그 인지적 침투가 인식론적인 함의가 있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데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그런 그 세팅을 하는 그 중에 어떤 하나를 부정해버리면 되죠. 되기는. 그렇지만 그걸 다 받아들일 경우에 여전히 이제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 내적인 갈등이 있다. 그걸 다 받아들일 경우에. 저는 그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아마 선생님은 그렇게까지 들어가기도 전에 아마 아니 다 들어가 봤더니 결국은 그러니까 이
둘 나누는 그 중요성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코잘리베이션이 없다라는 것은 애당초부터 그 지각을 통해서 인식적 정당화를 얻을 수 없다라는 얘기기도 근데 한데 여기서 이렇게 비대칭으로 놓으면서 악마나 전기 충격을 한다길 때도 그래도 인식적으로 그거가 언더 이거 격화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인과적인 관계가 아예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인과적인 관계가 있기는 있는데 그거 자체가 악마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과적 관계. 근데 우리가 이런 인간을 생각을 하는 하는 거지. 인과적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각의 인과적 관계라고 할 때는 이 외부 실제 세계에 대한 인과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없는 거죠. 외부 세계. 저기 그 꿈속에 보는 이미지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네? 꿈속에 보는 그 이미지는 저희가 인식한 겁니까 인식하지 않는 겁니까? 이 철학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꿈속에서 빨간 사과를 봤다. 봤다. 그것이 인식한 겁니까 인식하지 않는 겁니까? 이제 여기 제가 발표한 여기서 나오는 뭐 어떤 그런 얘기로 이제 그걸 하자면 꿈속에서 이제 사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 가지고 아 사과가 있구나라고 했을 때 나의 믿음이 이제 정당하냐 했을 때 이 시겔이라는 사람은 정당하다. 할 수 있다. 네. 꿈 속에서 정당하다는 거죠. 꿈 깨고 나면 안 되죠. 꿈 깨고 나면 이제 그게 이제 꿈 경험이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없어지면. 인식적으로 격화된다 그러는 거예요. 꿈 속에서는 꿈 속에서는 이제 왜냐면 꿈 속에서 내가 꿈을 꾸고 있다라고 모르고 있는 꿈인지 한 몰라야지. 지금 꿈꾸고 그게 이제 근데 그걸 모르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꿈을 꾸는 걸 저희가 알고도 하잖아요. 자각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꿈꾸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사과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있다라고 믿으면 안 되겠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그건 그렇지만 그래서 정당하다 안 하다라고 판단할 가문은 근거가 있는 거 아닌가요? 본인의 문제인 것이죠. 객관적으로 저희가 바깥에서 이게 정당하냐 안 하냐 이런 문제를 논의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잘 모르 철학하시는 분들은 아마 인식론에서 그런 거를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뉴럴 네트워크를 보게 되면 어쨌든 저희가 바깥에 대장체 있지 않다 할지라도 뇌에서는 분명히 영상이 뜨는 거거든요. 그 똑같은 위치에. 만약에 제가 바깥에서 의자를 봤다. 바깥에서 의자 본 위치가 저희 코텍스 어느 부분에 띄었다 그러면은 제가 꿈꿀 때는 코텍스가 그 부위가 띄어야만 그 꿈에서 그 의자가 보이는 겁니다. 근데 꿈속에 두는 그 외부 자극 없이도 자기가 정확한 그 인식론적인 어떤 그런 아까 말씀하신 인지적 그 페네트레이션의 그 범주 중에 하나가 작동하게 되면 분명히 저희가 그 상황 속에서 꿈꾸는 동안에 그걸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속에서도 이제 외부적인 자극 없이 외부적인 자극이 있을 때 하는 것 같은 동일한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게 단지 철학자들의 이제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도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더 심각하게 되는 거죠. 바깥에 보면 빨간 사과가 바깥에 정말 빨간 사과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우리에게 2차원적인 망막에 맺힌 상 자체는 2차원적인 맺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시 뇌에서 3차원적으로 만들어 구성해주는 어떠한 그런 연결망, 다시 말하면 어떤 배경 지식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관련된 인식적 주체들, 그거는 시간 그 페네트레이션이 있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지 바깥에 사고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지적 침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인지적 침투라는 것보다는 페네트레이션 말을 침투하니까 이상하지만 인지적 영향이 되겠죠. 상대 영향을 줘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컵이 있다 말하지만 사실 컵은 존재하지 않는 거고요. 엄밀히 말. 그러면 이제 인지적 침투가 있다면 이제 포돌 같은 사람이 제기하는 증거들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펼쳐야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착시가 지속되는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착시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착시현상의 그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이 별로 아닌 게 뭐냐면 뮬러 라이어 일루전처럼 그것이 같은 성분이지만 그 길이가 달리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뉴럴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 중에서 그렇게 보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은 원근감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원근감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그런 프로그래밍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 경우는 이제 양쪽 깃털을 갖다가 이렇게 하느냐 바깥 돌리냐에 따라서 그 성분의 길이가 당연히 우리 뇌의 프로그램에 들어가면서 저거는 길어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 돌아가는 그 프로그램이 저 두 선의 길이는 같다라고 하는 나의 믿음에는 반응하지 않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제가 아까도 그래서 그 정당화 얘기를 여쭤본 건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는 그 질문이거든요. 믿음의 제가 알고 있는 세상에 대한 정보, 저 두 선의 길은 같다. 이거 somehow 내 머릿속에 어떻게 내장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 두 선의 길은 같다.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용어를 싫어하신다면 뭐 분명히 제가 알고는 있으니까 누가 얘기해서 들었으니까. 성분의 기제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실측해봐도 정말 같은 거니까. 그렇죠. 알고 있죠. 예, 독립적으로 내가 해서 알고는 있는데 자신이 알고 있다는 그 지식만이 예를 들면 인지적 침투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프로그래밍 자체가 이미 그 기준에 달리 보이게 되어 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한다면 거기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저는 같은 경우는 코드의 그 모듈 개념을 좀 더 확장해서 적용 전생 같이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코드로는 모듈 개념을 굉장히 좁게 해석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보이는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생리적으로 모듈이 있다면 이거를 이렇게 해서 보는 저게 있는데 내가 이 둘이 똑같다는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자꾸 다르게 보잖아요. 모듈 때문에 내장된 모듈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믿음하고 달리. 그래서 선생님은 저 선생님은 그 믿음이니 뭐니 이런 걸 갖다 다 모듈 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어차피 다 모듈인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 3차원적인 공간을 갖다가 대상을 갖다가 2차원적으로 해봐. 다시 그걸 3차원으로 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 전체가 다 일종의 그 모듈 같이 작동을 한다고 보면 그 믿음하고 이 모듈하고의 그 관계가 그렇게 분명한 건 아닙니다. 그건 아까 한 선생님 질문한 거하고 똑같은데 그 언어라고 하는 거를 이 코드로는 굉장히 그 촘스키적인 심층 문법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아프리오리하게 가지고 태어난 그 상황으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 언어의 뭐 의미니 뭐 이런 것까지도 여기 다 집어넣어서 그 모듈 개념을 좀 넓게 해석을 하면 상당히 이쪽 그 믿음에 속한 이런 것들이 모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적 침투라는 거하고 모듈이 구분이 안 되죠. 그렇죠. 이게 구분하기 위해서 억지로 뛸 수가 없고 들어가면 다 연관이 되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모듈이니 이런 거는 인지적 침투 개념을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그렇게 불분명한 거라 그러면 인지적 침투 개념 자체도 그렇게 중요한 설명력을 가지는 철학적 개념이 아닐 수 있다는 거. 글쎄요, 저는 인지적 침투라는 개념은 뭐 잘 이해되는 것 같은데. 선생님 근데 우리의 모든 인식 쪽에서 인지적 침투를 벗어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착시의 지속성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거 말고 일상적인 지각. 일상적인 지각에서,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 드러나는 바가 그렇게 알비트리하진 않죠. 상당히 어떤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변하잖아. 모듈이 변할 수 있잖아요. 사회 환경에 예, 그러니까 그 사회 환경에서 얼마나 어떤 정도까지 그건 모르죠. 앞으로 예. 인간이 어떤 식으로 예. 지각이 어떤 방식으로 변할지. 그거는 경험적인 이슈인데 일단 뭐 저는 그런 거는 모르겠고 하여튼 예를 들면 어떤 상당히 시각적인 현상들은 사실 로버스트하게 생성이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항상성 원리라고 해서 이 실내에 있는 하얀 물체와 태양 아래에 있는 석탄을 비교해 보면 실내에 있는 그 하얀 물체로부터 반사되는 게 훨씬 빛의 양이 작거든요. 그럼에도 it looks white. 근데 태양 아래에 있는 석탄에서 반사되는 것은 상당히 빛이 강하게 반사되는, 실내에 있는 하얀 물체보다. 그래도 역시 그건 까맣게 보이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왜 뭐니까 까만 거는 여전히 까맣게 보이고 하얀 거는 여전히 하얗게 보이고 실제로는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따지자면 까만 것에서 들어오는 게 훨씬 더 강한데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 이 경험이 비주얼 익스피리언스가 왜 그런 식이냐 이거는 여러 사람한테 되풀이 돼서 이렇게 생성되는 현상이고 한 사람에 국한된 건 아니고 선생님 그 경우는 그게 인지적 침투가 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예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안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뭐랄까 항상성 현상이라고 해서 이제 지각 경험이 이제 로컬한 어떤 그런 스티뮬라의 베리에이션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굉장히 그 비교적 외적 대상의 색깔을 이렇게 추적하는 그런 걸 하는데 이런 현상 같은 거는 상당히 깊이 있는 어떤 뭔가 우리 두뇌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그런 작동 원리에 의해서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심리학자들이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이제 항상성 원리가 유지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제공하려고 그러고 글쎄 이런 거는 문화적인 차이 어떤 그런 무관하게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이 아닌가요? 그 사람이 어떤 가지고 있는 뭐 이데올로기가 어떻고 동양 서양 이런 거와 상관없이 뭔가 사람들이라면 뭔가 항상성 원리라고 하는 지각 형상의 특수한 그게 있다. 인지적침투가 아니다. 모듈로 설정되는 거다.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게 이제 뭔가 그런 걸 설명해 줄 수 있는 지각 기제의 어떤 그 작동 과정이 뭐냐 이렇게 물을 수 있고 그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뭔가가 그것은 생리적 물리적으로 결정되는 풀로 생각을 뭐 그럴 가능성이 예 높겠죠. 그러니까 진화론에게 말씀드린 눈의 출현이라는 것도 진화의 과정 안에서 뭐 어떤 시간 거슬러 올라가서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눈이 처음부터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게 바깥으로 돌출되는 진화의 뇌가 그러는데 일단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런 그 착시 현상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은 뭐 서양 문화 안에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얘기가 막 내두는 거 있잖아요. 물속에서. 분명히 만져보면 똑바른데 눈으로는 항상 이렇게 굽어 보이는 그런 종류의 지각의 항상성 문제적인데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그 문화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얘기는 그거 자체가 다르게 보인다는 게 아니라 그런 종류의 문제 설정 그거가 중요시되는 그 맥락 자체가 이게 뭐가 달라지면 그거 문제를 설정이 안 되고 보이지도 않는 그런 종류 차원에서의 이 문화 사이에 동의합니다. 거지. 네. 그렇지만 이거를 뭐 문화에 따라 다르게 보는 이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제가 바랐던 거고 그러면은 잘못된 그런 심리적 현상이 결국은 제대로 이렇게 밝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어떤 그거에 따라 변화되지 않는 어떤 지각 경험의 어떤 요소가 있다라는 게 밝혀지는 거고 그런 현상들을 탐구하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이거 네. 사이에 그 경계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는 이렇게 지금 모듈적인 거하고 넌 모듈적인 거하고가 이렇게 종류에 있어서 다른 방식으로 그게 아닌 것 같다는 게 지금 자꾸 김소연 선생 얘기한 거고 그런 거죠. 선생님 모듈이 심리적인 거 물리적인 거라면은 인지적인 침투에서의 그 작동 기제는 심리적인 거, 경험적인 거라고 얘기해본다면 선생님께서 이제 진화론을 가지고 오신 건 이런 물리적인 우리 생리적인 구조도 이런 심리적이고 경험적인 거를 많이 함으로써 결국 이 틀도 만들어진다. 그렇게 이해했겠죠? 눈이라는 것도 없다가 점점 근데 뭐가 바뀌는 눈이 생긴지 모르겠어요. 눈 없이 봐서 눈이 그래서 생기는지 읽었는데 눈이 생기게 된 그 과정을 읽었는데 잊어먹었어. 근데 눈도 진화의 과정 안에서 그렇겠죠. 진화론에 따르면 근데 생기는 건 몰라도 하여튼 눈을 계속 안 본다 그러면 눈이 없어지는 건 맞잖아요. 박쥐 같은 눈을 안 보면 없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물리적인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냥 탁 돼 있는 거다. 뇌가 이렇게 되는 거다. 이것도 진화 과정 안에서 진화 과정 아니라는 거는 경험을 하고 감각하고
경험하고 지각 경험하고 뭐 심리적인 이런 활동이 있기 때문에 결국 물리적인 이 신체 구조도 만들어지는 거라면 뇌 구조도 만들어지는 거라면은 지각적인 활동의 결과로 모듈이 또 형성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 두 개가 이렇게 떨어질 수 없지 않냐 그런 제가 모듈을 잘 몰라서 그런데 만약에 모듈이 저희가 생각하는 바이올로지 생각하는 모듈을 말씀을 드리면은 시각 과정 들어와서 망막의 상에 맺혀서부터 데니피질 제1피질까지 오는 시각피질 1피질까지 오는 과정은 모듈라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확히 그 선형 연결된 것이 하이라키가 있어가지고 정확한 모듈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데니피질 제1피질 껍질을 보게 되면 거기는 뭐 A라는 데서 온 거는 A로 가고 B는 B로 가고 C는 C로 가고 하나의 모듈 형태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로 만들어져 있는데 각 모듈 간의 연결은 lateral inhibition이라고 해서 서로 연결, horizontal이 연결이 또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것이 조금 더 깊이 안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저는 sensation과 perception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sensation 자체, 데니피질 제1피질에서 벌어지는 거기까지는 사실 우리가 이 컵을 봤을 때 컵이라고 연상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컵이 보인 거지만 우리는 컵인지 모르는 거죠. 컵이 그냥 여기 데니피질에서 컵이 뜬 거죠. 뜬 거지 이것이 컵이라고 하는 걸 인식 못하는 상태니까 제가 인식한지 잘 모르겠고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이것이 제2, 제4, 제6단계로 넘어가면서 하이어라키가 높아지면서 그때는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이걸 컵이라고 경험했던 바를 통해서 이것이 컵인지를 인식을 해서 컵이라는 용어가 나오니까 이것을 저희는 컵이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잔이라고 말할 것이고 영어 컵이나 잔을 모르는 사람은 이걸 뭐 왕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거에서 자기의 습관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실상 인식하는 것이 perception이라면 perception은 반드시 어떤 그와 같은 커그니티브 과정을 영향을 받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정의를 sensation과 perception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sensation도 perception의 하나라고 보시든가 아니 perception도 cognition 하나 보시든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지 sensation, perception, cognition을 완전히 separation을 시켜 정의를 한다면 sensation은 cognition에서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겠지만 perception은 반드시 영향을 그것이 penetration의 말을 하시든 affection의 말을 하시든 생물학적으로는 영향을 받아야만 우리가 perception의 과정을 완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모듈계는 잘 모르겠고 거기까지 해부학적으로 모듈이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는 아마 모듈이 아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말씀해 주신 거 들으니까 제가 그 모듈 이론 주장하는 사람이 초기 지각 과정은 이제 모듈라인데 후기 지각 과정은 페니트러블하다 이 얘기가 허황된 얘기는 아니고 초기 과정이라고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상당히 부합되는 것 같네요. 예. 생물학자 아마 발견을 보시면서 이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이거를 이제 거부하고 이제 초기 지각 과정까지도 페니트러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선생님 말씀하신 그거 모듈한 것에도 뭔가 중앙으로부터의 어떤 그런 연결이 사실은 발견된다 뭐 그런 얘기. 제가 볼 때는 그 거기 페네트레이션이 아까 말씀드린 그 착시 현상의 근저에는 모든 것까지 포함하면 당연히 영향을 받는 거라 보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코그니션이라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그 후천적인 경험을 가지고만 말하는 것이라면은 센세이션 과정 자체에서 우리가 과연 제가 어떤 물건을 세상 처음 봤을 때 그 물건을 제가 과연 알 것인가? 보긴 봤죠. 보긴 봤는데 이 물건이 무엇인지 제가 알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회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은 저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멍하니 뭐 어떤 사물을 볼 때 어떤 아무런 생각 없이 볼 때에는 모든 사물이 이 눈앞에 보이지만 다 비어있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인식하지 않을 때는. 그러니까 이 인식이란 말 조심스러운데 그러니까 띵킹하지 않을 때 완전히 비어있지는 않겠죠. 뭔가 그러니까 보이긴 하겠죠. 제가 말한 비어있다는 것을 본다고 이미 아는 순간 본다는 단어가 떠오르는 거죠. 본다는 단어조차 떠오르지 않고서 팍 바라보는 그런 순간들 아마 조금씩은 더 경험하셨던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때 분명히 센세이션 나중에 돌아보면 그걸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센세이션 한 거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퍼셉션 하지 못했던 거죠. 네. 그런 것 같은 것들 저는 그렇게 하면 그 구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선생님이 잠깐 그 퍼셉션 하기 전에는 뭔가 센세이션조차 없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 센세이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정의를 센세이션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면 이 센세이션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금과 오개에 만났을 때 그 당시에는 미분 경계가 없다는 얘기죠. 분화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눈의 레티나의 상이 마치 맺힌 상태에서는 저희 망막상에 연필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 지워져 있는 상태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나중에 저희가 인식할 때 센세이션과 코그니션을 구별하지 않고 저희가 인식하기 때문에 그걸 봤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걸 보았다, 굉장히 맞았다라고 경험했다라고 착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건 감각 세계에서는 경험이란 말이 이미 들어가면 그 이미 코그니션
내부에서 이렇게 영향을 받았다고 저는 근데 경험이라는 말이 들어가기 전에는 경험이 안 일났습니까? 그러니까 갓난 아이가 태어나서 아무런 단어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아니, 안다는 게 아니고. 그렇지. 감각도 안 일어난 거예요? 무슨 설명하시면서 그 감각이 일어났지만 감각이 일어났다는 걸 저희가 이미 알아채는 순간 이미 우리 커그니션에서 들어갔습니다. 오케이, 알아차는 게 오케이. 아니라 아까 무슨 말씀하실 때는 눈에 초점이 맞아야지 이게 향이 맺혀진다라고 말씀을 아, 하시기 예. 때문에 예. 그건 마치 그 향을 맺으려고 초점을 이렇게 맞추기 전이면은 맞추려면 이미 지각이잖아요. 의식의 작용으로 해야 되니까. 근데 의식 작용이 되지 않으면은 초점도 안 맞으니까는 감각도 안 일어나게 되죠. 초점 맞추는 거는 꼭 저희가 인식하지 않아도 초점을 맞출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저희 망막성에 미치는 건 초점이 이렇게 딱 맺힌다기보다도 지금 망막에 있는 그 갱글리아 세포가라든가 이제 그 수영야를 보게 되면 그 수영야들은 어떤 그 빛의 강도라든가 이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빛의 대조적인 변화만 감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는 이 세계가 그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빛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 걸 보고 그러한 것들이 뉴럴 네트워크에 계속 연결돼 가면서 또 하나의 성분을 만들어서 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면 망막의 세계라든가 시상세포의 세계에서 보게 되면 지금 보는 세계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가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다른 질문 해주십시오. 마지막 질문입니다. 선생님 이 제목을 보면 현상과 세계 음. 있잖아요. 이 순서에서 보통 이제 현상과 세계 혹은 뭐 경험과 실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내가 경험하는 건 이런데 이 경험 내 인식 밖에 실제 세계는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현상이 뭐 세계 믿음의 이유를 제공한다라고 할 때도 이제 나의 감각, 아니, 나의 경험이 그 내 경험을 일으키게 한 실제 세계의 존재에 대한 믿음의 정당한 근거를 제공한다는 그런 뜻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쭉 보니까 이 포도로의 모듈이나 아까 시겔의 그뭐 비대칭 뭐 이런 거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정말 실제 세계, 나의 경험 밖에 실제 세계를 지금 문제 삼고자 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듈이라는 게 인지적 침투를 반대하는 이론으로 얘기된다는 거는 모듈을 거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거는 그 실제 세계를 그대로 이제 보여주는 건 아닐 테고 그 모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자들한테만 이제 떠오르는 그런 경험들일 텐데 근데 그거는 괜찮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냥 인간 눈에 비치는 세계, 인간에게 떠오른 세계 요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 세계라고 하는 게 정말 그 경험을 다 떠난 그 세계가 아니라 그냥 인간에게 떠오른 그 세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악마 가설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 악마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뭐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그 비대칭성에서 이제 첫 번째 환각의 케이스에서 이지만 내가 환각을 하고 있는다는 것을 모를 경우에는 우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믿는 게 정당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그것 자체를 지금 부정하시는 아니 저는 건가요? 그 시겔도 그렇고 포도로도 그렇고 다 이제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이제 전제하고 있는 게 동의하고 있는 게 우리 인간 이런 모듈을 가진 사람이나 이런 그 눈, 코, 입을 가진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드러나는 세계를 문제 삼지 정말로 실제하는 그게 아니라 실제하는 세계를 문제 씁니다. 씁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이 사람들의 논의는 그 뭐랄까 현상과 독립된 마음과 독립된 실제를 인정하는 거하고 아무런 갈등도 없어요. 그건 논증하는 건 아니고 이미 전제가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상이 과연 그것과 독립된 실제를 알게 해준다는가 믿음의 정당성, 그러니까 그 세계가 어떠냐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데 어떤 인식적 기여를 할 수 없다는 그 전망 때문에 현상을 넘어선 그 독립적 세계에 대한 거부의 동기를 부여하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결국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 독립된 세계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떠오르는 이런 현상적인 것으로 이루어져 있고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스토리들. 근데 이 사람들 논의는 뭐 그런 그와 접점은 없고요. 그냥 외적 세계가 있는데 현상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의 이제 인식적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근데 왜 그러면 안 된다고 애당초 생각하냐? Because 현상이 일반적으로 외적 세계와 항상 매칭하는 건 아니니까 환각의 케이스들이 있고 착시가 있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과연 인지적 틴트도 있고 뭐 이름에도 불구하고 과연 경험이 이 세상에 대해서 나에게 뭔가 알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인식적 역할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제 관심사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현상과 세계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프로에서 힘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잠시 다음 주 목요철 현행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대명대학교 대구 대명대학교 철학과에 계시는 유원기 선생님께서 아리스토텔레스 인간의 조건과 행복의 약간 바뀐 것 같아요. 행복의 뭐죠? 인간의 본성과 행복의 조건. 죄송합니다. 그 제목으로 그 다음 주에 말씀해 주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